지금부터 전기기사 필기 회로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초공식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류는 I는 T분의 Q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한번 기초수학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전기 공부하신 분들이 기초수학을 다 못하십니다. 그래서 기초수학 아주 기초부터 할 테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 정도만 올려놓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만 되시면 전기자켓 타는데 충분해요. 나머지는 계산기 이용할 거니까 기초수학 쓰시면 잘 정리했다가 집에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류 I는 T분의 Q예요. 그죠? 얘는 뭐 Q 나누기 T야. Q 나누기 T. 그러면 자,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2양이라고 합니다. 2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누기를 2양하면 곱하기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T를 1로 2양했죠, 그죠? 여기 Q만 남죠, 그죠? 얘가 곱하기 된다 그랬죠.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는 뭐가 돼? IT 이런 공식이 탄생되는 겁니다. 자, 이때 Q를 단위가 C라고 얘기해요. 읽어줄 때는 쿨롱 이렇게 쿨롱. 전류는 암페어죠, 그죠? T는 시간이니까 얘가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쿨롱은 암페어 세크다라는 거 이런 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Q는 IT. 그 다음에 이것까지 외워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Q는 IT에다가 N 곱하기 2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N은 전자의 개수가 되고 2는 여기 나와 있죠? 전자 한 개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얘는 1.602 곱하기 12-19승이에요. 근데 얘는 계산기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니까 얘는 거기다 필기만 해주세요. 자, 얘는 계산기에 요거 누르시면 돼요. Shift 7번 23번 눌러주시면 안 넣어도 됩니다. 눌러주시면 얘가 딱 나와.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Shift 7번 23번. 자, 중요한 거 Q는 IT equal N 곱하기 2가 된다. 그다음에 소문자도 있죠, 그죠? 전류 I는 DT분의 DQ. 그래서 공식이 똑같은 겁니다. I는 T분의 Q. 공식 얘랑 그냥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공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전환한 구할 때 Q는 IT 이 공식을 이용되고 Q는 뭐야? IT 이 공식을 이용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저항 보겠습니다. 저항 R은 로 A분의 L이 있죠, 그죠? 되게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항 R은 로 A분의 L이 되겠습니다. 자, L은 고유저항입니다. 고유저항. 고유저항은 뭐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유저항이다.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고유저항이다. 자, 그 다음에 A는 단면적이에요. A는 단면적이다. 근데 이런 거 알아두세요. 전기는 우리가 전선이 뭐가 돼?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거 이게 면적입니다. 면적. 그래서 면적 공식이 뭐야? 파이 R의 제곱이다 라는 거 이런 것만 챙겨가세요. 이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주 기본이 되는 전기의 기본이 되는가. 단면적에는 파이 R의 제곱이다.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다 라는 거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L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가 전기에서 저항이 작으면 좋잖아요, 그죠? 얘가 작아지려면 뭐예요? L이 작아야죠, 그죠? L이 작아야 되고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굵어야죠, 그죠? 단면적 굵고 길이는 짧게 하면 저항이 작아진다 라는 거. 이게 기초입니다. 이런 거 전기에서 많이 쓰니까 좀 알아두세요. 분모가 커지면 R이 작아진다. 분자가 작아지면 R이 작아진다. 이런 거 꼭 챙겨가세요. 이런 게 기초수학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써놓자고 아예. 여기다 기초수학. 전기에서 많이 써먹어요. 자, 분모가 커지면 R이 작아진다.
분자가 작아지면 R이 작아진다. 좀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음의 법칙 보겠습니다. 오음의 법칙 보시면 V는 IR과 V는 IZ죠. 똑같은 공식이 되는데 자, V는 IR 보겠습니다. 자, 얘를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 회로가 이렇게 이런 회로가 있어요. V가 주어지고 R이 주어지고 I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공식이 뭐야? V는 IR, 여기에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법칙? 오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V는 IR. 이런 회로를 보시고 V는 IR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죠. 전기의 출발 오음의 법칙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V가 주어지고 I가 주어지고 Z이 주어졌어요. 그럼 생각나는 공식 뭐야? V는 뭐가 돼? I, Z이 되겠습니다. R 대신에 Z만 써준 거예요. 그죠? V는 IR, V는 IZ. 이게 오음의 법칙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오음의 법칙 이해가 있죠. 그죠?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이 작고 여기 저항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감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크면 뭐가 돼? 전류가 조금밖에 흐르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저항이 여기 작고 얘는 크게 그림을 안 지어주잖아. 이렇게 지어지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저항 그림이 똑같이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옴, 여기 9옴 이렇게 주어져요. 그죠? 그럼 얘는 저항이 작고 얘는 저항이 크잖아. 그럼 이럴 때는 저항이 작으니까 일로 흘러가는 전류는 뭐가 이렇게 많이 흐른다. 그죠? 이런 거 알아두시고 저항이 크네.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전류가 조금만 흐른다 하는 거 이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음의 법칙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챙겨가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전력 공식 볼게요. 우리 전력은 이거예요. P는 VI가 되겠습니다. 전압하고 전류 곱이 전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런 거였죠? V는 IR, 오음의 법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V 대신에 IR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I는 그대로 써주고 해보니까 뭐가 돼? I가 두 개잖아. I의 제곱 R. 그래서 I 제곱 R 이런 공식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자 아까 이런 거 배웠죠? 얘가 I하고 R하고 곱하기잖아. 그래서 R을 그죠? 곱하기 2항하면 나누게 된다 그랬죠? 나누기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I는 R분의 뭐가 돼? V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V는 놔두고 자 여기 I 대신에 여기 R분의 V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R분의 뭐? V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R분의 V제곱 이런 공식이 탄생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전기에 나오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전기 기초. 이런 거 연습 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써놓으세요.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셔서 처음에 이게 P는 VI, I제곱, R분의 V제곱이 처음에는 안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 풀면서 외우시면 금방 이어요. 입에서 촥 나와야 됩니다.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가다 우리 이제 기능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가끔 나와요. 와트는 줄 per sec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압도 물어봐, 전압. 자, 이럴 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빠졌잖아, 그죠? W에서 하나가 빠졌잖아.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나만 써줘. 이거 생략하는 거 이게 해보니까 볼트는 줄 per 쿨럼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두 가지 공식을 한꺼번에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외워도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V는 줄 per 플롱이야. 와트가 뭐냐 물어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와트 보시면 볼트에다가 여기 하나 들어갔잖아. 여기도 해서 여기 하나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와트는 줄 per sec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식 외울 때는 단위로 외우시는 게 되게 편해. 문제 나올 때 다시 설명할 테니까 공식 이렇게 외워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항의 직렬과 병렬 접속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알아두세요. 우리가 직렬은 이거예요.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가 돼? 직렬 연결되겠습니다. 병렬은 우리가 사다리처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것이 무슨 연결? 병렬 연결되겠습니다. 얘는 직렬, 얘는 병렬. 얘는 직렬, 얘는 병렬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합성저항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하나의 저항을 바꿔주고 싶어요. 이럴 때 직렬은 얘랑 얘랑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R은 R1 더하기 R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 구할 때는 R은 R1 더하기 R2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이거 챙겨가시고. 자, 근데 중요한 것도 있죠. 한번 여기 가만히 보세요.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전류가 흘러가잖아.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A, 여기도 몇 암페야? 여기도 10A. 여기도 얼마? 10. 여기도 얼마? 10이야. 그죠? 여기도 얼마? 10. 여기도 얼마? 10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외통수잖아요. 외통수.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전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A 흘러가면 10A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전류는 직렬일 때는 전류는 항상 같다. 그래서 전류는 일정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압은 이거 전체 전압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그래서 이 전압은 V1 더하기 V2가 된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암기할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게 걸리는 전압을 내가 구하고 싶고 여기에 V2를 구하고 싶어요. 이럴 때 요거 외워두세요. 전압은 자기 저항만큼 전압이 걸린다. 그러니까 V1은 R1만큼 전압이 걸리고 V2는 R2만큼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V1을 구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저항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두 개. R1 더하기 R2 되겠습니다. 세 개일 때는 R3가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뭐가 돼? V1은 자기 저항이니까 뭐만 걸려요? R1만큼 걸린다. 전체 전압 어디에서? V에서.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말 뜻을 이걸 자꾸 해서 외워두세요. 직렬일 때 전압은 자기 저항만큼 전압이 걸린다. 자기 저항만큼 전압이 걸린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V2를 구하고 싶어요. 저항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죠. 그죠? 자기 저항이 뭐가 돼? R2가 되잖아. 그래서 R2만큼 걸린다. 전체 저항 어디에서? V에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셔야지 V1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V1 이러면 좀 있어 금방 까먹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전압은 뭐만큼 걸린다? 자기 저항만큼 걸린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은 이렇게 사다리처럼 되어 있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하나의 저항을 구하고 싶어요. 이럴 때 반드시 이렇게 외우세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하는 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 병렬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렬 문제 나오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자, 암기할 때 어떻게 한다?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3개가 있으면 R3분의 1 4개가 있으면 R4분의 1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병렬일 때 합성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이거. 우리 전기 풀 때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 병렬일 때 전압이 같다. 병렬일 때 전압이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R1, R2가 있어요. 자, 여기가 10V야. 그죠? 자, 예를 들어 얘랑 병렬이잖아. 그죠? 얘랑 병렬. 얘가 10V면 여기도 전압이 몇 볼트? 10V. 여기도 몇 볼트? 10V가 되는 거예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 알겠죠? 그죠? 우리가 이걸 잘 몰라. 근데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 병렬일 때 전압이 같다는 얘기는 몸에 배야 됩니다.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전류는 이 전류가 이렇게 일로 이렇게 분배되잖아. 그죠? 이렇게 분배되잖아. I는 I1, I2 분배되죠. 그죠? 분배돼서 I는 I1 더하기 R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10A야. 얘가 1ohm입니다. 얘가 9ohm이에요. 그럼 우리 배웠죠? 아까 자, 전류는 저항이 뭐가 돼? 작으면 뭐가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거 배웠습니다. 저항이 크면 뭐가 전류는 조금 흐른다 배웠습니다. 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항 두 개 중에서 얘가 크잖아. 그래서 얘가 크구나. 여기 전류는 요 저항만큼 흘러가는 거야. 근데 여긴 작죠? 저항은 1하고 9 중에 얘가 작잖아. 그죠? 요 전류는 1만큼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전류는 뭐만큼? 남의 저항만큼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 자, 다시 앞에서 전압은 뭐야? 자기 저항만 걸리고 전류는 남의 저항만큼 흐른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I1을 구하고 싶어요. 요거. 해보니까 여기 전류는 남의 저항이 뭐가 돼? R2가 되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R1 더하기 R2가 있다. 여기 I1에 흘러가는 전류는 남의 저항이니까 뭐가 돼? R2만큼 흘러가죠. 그죠?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I에서. 또 반대로 내가 I2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뭐만큼? 남의 저항만큼. 아래 1만큼 흘러간다. 그래서 이렇게 R1 더하기 R2에서 2니까 뭐가 돼? R1만큼 흘러간다. 전체 전류 I에서. 그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계로 외우지 마시고 글귀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많이 써먹을 거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압은 뭐만큼 걸린다? 자기 저항만큼 걸린다. 전류는 남의 저항만큼 흐른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전기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본 갖고 푸는 거니까 기본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장 정연파 교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연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연파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파형이 이런 파형 우리가 정연파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걸 정연파다. 이런 정연파의 각속도는 오메가는 2파이 F, 주기 T는 F분의 1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오메가는 2파이 F, 주기 T는 F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 굳이 안 해도 돼요. 한번 보세요.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그러면 F하고 2파이 곱하기죠. 자, 곱하기 2하면 나누기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 밑으로 가니까 F는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기 T는 뭐야? F분의 2였잖아. 그죠?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세요. 1 나오고, 자, F가 이거죠? 2파이분의 오메가죠. 그죠? 이거 풀어주면 오메가분의 2파이.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암기할 거
각속도 오메가는 2파 F, 주기 T는 F분의 1. 요거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요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잖아,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전기는 시간함수니까 세타 대신에 사인은 요거 대신에 오메가 T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연파 그래프와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있어요. 원점 여기죠? 여기 0이에요. 0. 출발을 0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연파는 우리가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써요.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0에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출발을 0에서 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계산기가 모릅니다. 계산기. 거기다 써놓으세요. 얘는 계산기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 이용할 때는 자, 이 VM은 그대로 써주시고, 그죠? 여기다 각 눌러주시고, 여기 0도죠? 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VM 각 0도. 여기다 써놓으세요. 얘는 계산기가 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시면 VM sin 오메가 T에서 sin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최대값이래요. 최대값. 최대값이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뭐냐? 이게 최대값이야. 제일 큰 거. 여기를 우리가 VM 최대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뒤로 빠졌죠? 우리가 넣는다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넣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여기에 넣죠, 그죠? 넣는다. 근데 우리 배웠죠? 얘는 계산기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계산기 알도록 하려면 VM 그대로 써주시고 마이너스 세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VM 각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원점에서 앞으로 갔어요. 얘를 봐. 뭐라 그래? 빠르다. 빠르다는 수학에서 우리가 플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VM sin 오메가 T에서 플러스 세타를 표현해요. 근데 얘는 계산기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죠, 그죠? 계산기 알도록 하려면 VM에다가 플러스 세타니까 플러스 안 써도 되죠? VM 각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문제 풀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원점에 출발하면 제로가 되고 늦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빠르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게 전기 기초야.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이런 거로 풀어주시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좀 챙겨가세요. 원점에 출발하면 제로, 늦으면 마이너스, 빠르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평균값과 시력값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평균값 보세요. 공식이 t분의 1 인테그랄 0에서부터 t, vt, dt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원래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적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좋아하시면 전기에서 따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 유지 않고 결과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안 해도 되는데 시간 나시면 너무 읽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 평균값은 가동 코일형이다. 시력값은 가동 철평이다. 요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시험 문제, 실기시험에 가동 코일형으로 측정됐다라고 하시면 뭘 구하는 거야?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가동 철평형은 시력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파형에 따른 그래프 볼게요. 우리가 아까 평균값과 시력값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공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알아두세요. 이런 파형 우리가 구형파, 이런 파형을 정연파, 이런 파형을 삼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그다음에 반만 나왔죠, 반만. 그래서 얘가 반만 나왔으니까 반파 구형파라고 얘기하고, 이게 정연파죠. 반만 나왔잖아요, 그죠? 반파 정연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적분에서 풀어주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적분에 풀면 한 개도 못 풀어요. 하나 푸는데 한 30분씩 걸려요. 그런 거 좋아하시면 자격증 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게 규칙성이 있어요. 먼저 외우실 때 이것부터 외우셔야 돼. 실호값. 자, 여기. VM이 이거죠? 루트 1분의 VM은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정연파, 그 다음에 삼각파. 먼저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실호값 보니까 암기할 때 규칙성이 있잖아. 자, 뭐가 규칙성이야? 루트 1, 분모에 루트 2, 루트 3. 한번 외워볼까요? 먼저 이것부터 외우셔야 돼. 구형파, 정연파, 삼각파. 한번 머릿속에 외워보자고. 구형파, 정연파, 삼각파. 구형파, 정연파, 삼각파. 자, 실어치. 루트 1분의 VM. 정연파, 루트 2분의 VM. 삼각파, 루트 3분의 VM. 금방 외우죠, 그죠? 우리가 아까 공식으로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적분해서 푼 거예요. 풀면 안 돼요.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구형파는 루트 1분의 VM, 정연파는 뭐가 돼? 루트 2분의 VM, 삼각파는 뭐가 돼? 루트 3분의 VM. 그래서 요것만 더 첨가시켜서 외워두세요. 자, 정연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VM.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실호값 루트 1분의 VM, 루트 2분의 VM, 루트 3분의 VM, 파이분의 2 VM.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복수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파형부터. 구형파, 정연파, 삼각파. 자, 여기 뭐야? 루트 1분의 VM. 여기 뭐야? 루트 2분의 VM. 여기 뭐가 돼? 루트 3분의 VM. 여기는 파이분의 2 VM.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외우죠, 그죠? 내가 적분해서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우리 적분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외워보겠습니다. 자, 구형파, 루트 1분의 VM. 정연파, 루트 2분의 VM. 삼각파, 루트 3분의 VM. 자, 평균치는 파이분의 VM이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VM은 구형파는 뭐가 돼? 실효값이나 평균값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써놓은 거야. 전부 다 VM, VM입니다. 전류일 때는 IM, IM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구형파, 정연파, 삼각파, 실어치, 루트 1분의 VM, 루트 2분의 VM, 루트 3분의 VM, 파이분의 2 VM이다. 구형파는 똑같다. VM, VM. 그러면 자, 이제 써놓고 다시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는 루트 2분의 VM, 여기는 루트 3분의 VM, 여기는 파이분의 2 VM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반파를 구하고 싶어. 반파는 실어치는 뭐가 돼? 여기다가 루트 1을 2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구해볼게요. VM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니까 뭐가 돼? 루트 2분의 VM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VM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 풀어볼게요. 이게 정연파니까 정연파가 루트 2분의 VM이죠, 그죠? 여기다가 뭘 곱하랬어요? 루트 2분의 1을 곱하랬잖아. 루트 2분의 곱하면 2분의 뭐가 돼? VM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V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원래는 적분해서 풀어야 되는데 적분해서 풀어주시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평균값 구해볼게요. 평균값은 2분의 곱하는 거예요. 2분의. 자, 여기다가 2분의 곱해보세요. 2분의 VM 나오죠, 그죠? 얘는 2분의 VM 나오는 거야.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다 파이분의 2 VM에다가 자, 2분의 곱해요. 2 지워지잖아, 그죠? 해보니까 뭐 나와? 파이분의 VM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파이분의 VM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는 이 공식에 적용이 안 돼. 암기하셔야 돼. 얘는 얘랑 같다. 얘는 얘랑 같다. 해보니까 뭐? 2분의 VM 이렇게 외우시면 다 외웠잖아, 그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꼭 공부하시고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자주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고율과 파형률 볼게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 저도 옛날에 자격증 딸 때 헷갈려서 이거 외울 때 자꾸 헷갈리더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한번 제가 외우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파고율. 얘는 최대값 나누기 실효값. 파형률. 파형률은 실효값 나누기 평균값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이어져. 잘 안 이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탤런트 있죠, 그죠? 최진실 알아요? 최진실 돌아가셨잖아. 고 최진실. 파고율은 최진실. 파고율은 최진실. 파고율은 최진실. 끝이야. 파고율은 최진실. 고 최진실. 살아산 잘 살았어요. 이럴 때 이렇게 외우세요. 실평형.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고 최진실 실평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고 최진실 실평형. 고 최진실 실평형.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Q&A에 질문해 주세요.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